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의 데스크탑 흐름 실행 호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스크탑 흐름 호출, 특히나 이제 흐름 실행에 대한 호출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실행을 할 때 다른 모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다른 모듈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듈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하위 흐름 실행이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하위 흐름 실행이란 여러분들이 메인이라는 흐름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라고 제가 할게요. 서브 흐름들이 이제 쭉쭉 하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메인 흐름 실행 자체를 메인을 하나 하고 메인 1과 메인 2가 있으면은 메인 1과 메인 2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메인 1과 메인 2를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실행을 하는데 어떠한 내가 예를 들면 함수에 대해서 이제 내가 파이썬으로 따져볼게요. 파이썬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my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my 파일 그리고 점 1.파이와 my 파일 2.파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파일은 분명히 다른 파일이에요. 다른 파일이지만 이 파일들 간에 서로 상호 간에 호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죠. from my file 1.py에 .py는 안 해도 되죠. import 뭐 x라고 할게요. x 함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외부에 있는 파일들을 그대로 호출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호간의 연관성은 없는 모듈들을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간에 호출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뭐 간단히 하기 때문에 워낙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그냥 간단히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이번 시간의 목적은 뭐 근래 이제 제가 MSIP를 통해서 진행을 할 때는 사실상 그렇게 목적에 대해서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데스크탑 흐름 실행을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만들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용 라이브러리도 없고 사용 문법은 없는데 그 방법 정도만 간단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윈도우 11이거든요.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윈도우 10을 쓰시거나 그 이하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 10 또는 11이라고 할게요. 11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11은 그냥 디폴트 설치가 돼 있다. 근데 10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걸 쓰셔야 돼요? 바로 다운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다운로드는 구글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해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파워 패드 다운로드라고 하면 가볍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IPA 기능에서 MS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존재를 해요. 두 가지 기능이란 게 어떤 거냐면 뭐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설명하고 있는 거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 있고요.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개인 PC에서 RP 로브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기능을 할 수 있는 개인 PC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즉 오피스 365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이걸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안에 어떤 게 있어요? 뭐 팀즈가 있을 수 있고 협업 툴, 쉐어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팀즈와 수반되는 여러 시스템들이 있죠. 여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뭐 예를 들면 뭐 플래너 기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투두 리스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거를 쓸 수 있는 기반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이센스 비용이 조금 수반되긴 해요. 이게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에 대한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한 데벨로퍼 즉 이제 개발자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원활하게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중에 뭐 E3 라이센스라든지 뭐 아니면 그 이상의 이제 E5 라이센스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F 시리즈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근데 좀 제한돼서 쓸 수 있다는 게 단점일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이센스 체계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MS의 그 사이트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뭐 간편하게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는 이거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기본으로 일단 하나 눌렀어요. 기본 하나 눌렀는데 근데 제 지금 화면 자체가 너무 좀 작게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제 화면을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키우냐면 이거를 지금 권장이 아니라 사이즈를 한 150배 정도 확대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크게 화면에 보일 수 있게끔 제가 화면을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제 화면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 흐름을 실행을 할게요. 새 흐름을 실행을 해서 시작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흐름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저는 어떤 걸 누르냐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으로는 오토코드라는 이름으로 한번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오토코드라는 이제 새로운 RP를 쓸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자, 이 화면 자체는 여러분들의 이제 MS 계정, 이제 MS 구글이 아니죠. MS 애저 쪽에 들어가는 이제 그 클라우드 계정 안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실행 모듈들이 설치되고 실행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 자체는 사실상 여러분의 PC에 될 수 있지만 저장 매체는 그쪽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업이 여기 있고 하위 흐름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고 그리고 변수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 시간 제가 많이 항상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번에는 입출력 변수를 한번 써볼게요. 입출력 변수를 어떻게 쓰냐? 여기다 플러스 단추 있죠? 이 플러스 단추 이거 누르시면 입력 출력이 있고요. 입력 출력 안에 이제 입력을 누르면 new input이라는 게 있어요. new input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특별한 거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그냥 new input 자체를 넣어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저장을 누를게요.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new input 자체가 새로운 입력 변수가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생성했던 것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전 출력 변수 하나 넣어 볼게요. 출력 변수 자체는 여기에 그대로 지금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출력 버튼은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을 해주시면 new 아웃풋이 되고 여기에 저는 그대로 저장하는 버튼 눌러서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면 출력 변수까지 이렇게 새롭게 생성이 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고 간편하게 되신 걸로 저는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변수예요. 변수와 변수 설정 메뉴를 추가를 하는 건데 그 전에 메시지 표시를 하고 그 메시지 표시에 대한 그 값을 변수로 넣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듈화 자체는 그 다음 시간 제가 시간상 좀 제약이 있어서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가지고 모듈화에 대한 부분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뭐 영상이 항상 요즘에 좀 제 불규칙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단 이제 제가 가급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약속하는 그런 이제 뭐 주기는 뭐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조율을 플렉스블하게 좀 하긴 하는데 그 양에 대한 컨텐츠와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항상 개선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주기적으로 막 올리는데 뭐 이제 그게 요즘에는 요일에 따라 좀 구분되지 않게끔 올리고는 있는데 그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제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의 컨텐츠 요구사항이 있어요.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파워쉘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썬 왜 다시 강의 안 하십니까? 뭐 장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을 추가 강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뭐 딥러닝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강의 없으십니까? 라는 부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런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뭐 RPA를 하든 그 추가적인 다른 RPA를 하든, 아니면 챗GPT에 대한 부분에서 어떠한 이제 GPT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뭐 챗봇을 만드는 방법을 하든, 다른 방법들을 한번 좀 이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항상 좀 더 개선되는 컨텐츠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